안녕하세요. 행복한 만남을 추구하고자 하는 비전 21의 유당군입니다. 여러분들하고는 제가 염색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돼 있는데 저하고 쭉 행복한 만남을 이어가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미용실에서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니즈, 그리고 또 내가 궁금했던 부분들, 또 어떤 방법으로 이런 커트에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야만이 완벽하게 내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것, 그것들에 대해서 전체 공부를 해보고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만남의 횟수가 잦아질수록 염색은 결코 두려운 것도 아니고 또 재미없는 것도 아니다, 참 재미있는 것이다 라는 걸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이 부분들을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알아두셔야 할 게 이론적인 것들, 이론을 알면은 실기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차곡차곡 1강, 2강, 3강 진행하면서 이론과 실기를 병행하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했던 사항들, 그것도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고, 오늘은 먼저 우리 소비자들이 가지고 있는 모발, 그 모발의 언더코트가 어떤 것들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염색을 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부분들이 모발의 언더코트라는 게 있죠. 대한민국 사람들, 즉 동양 사람들은 그 모발 자체 내, 버진 헤어에서는 모발 자체 내에 빨강색, 오렌지, 노란색이 항상 잠재되어 있다 보니까 오렌지나 이런 것들을 할 때는 큰 어려움이 없어요. 대한민국 사람들 머리카락에 오렌지를 넣어놓고 안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됐다고 보시면 되겠죠. 저희가 이론 시간을 계속 했던 부분들이었습니다만은 모발의 언더톤에서 1에서 10레벨을 봤었을 때 이 속에 함유되어 있는 색소 자체는 어느 경우든지 적색, 적오렌지, 오렌지, 황오렌지 순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이걸 모르면은 제가 염색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주목을 해야 하실 사항은 대한민국 사람들은 유럽인들과 달라서 모발이 가지고 있는 원초적인 색상 중에 빨강색, 오렌지, 노란색이 있다라는 거 명심을 해주시면은 제가 염색약을 할 때에도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단원별로 나눠 봤었을 때 1, 2, 3레벨과 4, 5, 6레벨 4, 5, 6레벨 그리고 7, 8, 9레벨, 이 레벨 속을 우리는 모발의 자연적인 언더코트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 이유가 넘어가면은 탈색에 의한 언더코트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범위가 너무 좁다 보니까 저희가 혼동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좀 넓혀놓은 상태에서 진행을 했을 때 4, 5, 6레벨 버진 헤어를 약간 벗어난 상황, 이 상황은 적색이 강하게 함유되어 있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고, 7, 8, 9 레벨은 적색이 조금씩 연약해지면서 오렌지 바탕으로 넘어가는 단계, 그리고 우리는 적오렌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바탕 속에서는 대한민국의 어느 갈색을 넣든지 간에, 또 어떤 적색을 넣든지 간에, 어떤 오렌지를 넣든지 간에 다 표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지껏 저희가 염색이 참 쉬웠다고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이 바탕 속에서 보여지는 것들이었다는 거 명심을 하시면 되겠죠. 갈색에는 적갈색도 있을 것이고, 오렌지를 띤 갈색도 있고, 또 노란색을 띤 갈색도 있어요. 그 범위를 벗어나면은 아주 연한 노란색, 미색에 가까운 갈색이 되겠죠. 이 범주 속에서 속해지는 적색을 어떻게 연화를 시키고 또 뺄 것인가에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계적 컬러리스트 다니엘 캐러빈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동양인의 검정 머리카락을 제압을 하지 못하면은 전 세계를 평정할 수가 없다. 어떤 의도냐면요,
유럽인들의 머리카락에는 이 적색이나 적오렌지 바탕이 거의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이죠. 없다 보니까 무리하게 빼야 할 이유가 없다는 사실. 요즘 한간에 뭐 블랙 빼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동 이런 말씀들 하시는데 그거는 동양인에 한해서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라는 거 명심을 하시면 됩니다. 적색의 바탕에다가 투입하고자 하는 색상이 오렌지였다라면은 이거는 희망색이 되겠죠. 희망색이 오렌지다라면은 그냥 곧바로 노란색만 투입하면은 오렌지가 나올 수밖에 없는 현실. 왜? 결국 적색 보택이 노랑은 황색은 오렌지라는 거 누구나 알고 계시죠? 이것만 활용할 줄 안다라면 염색 참 쉬워요. 근데 저희는 왜 갈색에서 빨강색을 빼기가 어렵습니까? 이런 말씀들 하시는데 빨강색을 빼려고 덤벼드니까 어려운 것이지 만약 빨강색을 빼지 않고 그것을 활용을 한다라면 무지무지하게 또 쉬워집니다. 이게 염색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버진 헤어에서 오렌지를 내고 싶다라면 오렌지 원색을 넣어도 되겠지만은 노란색을 넣어도 황색을 넣어도 오렌지는 보여진다라는 사실. 이게 우리가 하고자 하는 색의 기호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거 역시 모발의 언더코트. 그 모발이 가지고 있는 색상, 자연적인 색상이냐 아니면은 인위적으로 색소를 넣은 것들이냐 이거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 명심하시면 되고 또 저희가 활용하고 있는 염색약 중에는 산화연모제와 비산화연모제가 있습니다. 산화연모제라는 것은 일제와 이제가 결합을 했을 때 파생되죠. 이걸 우리 음양의 조화라고 그러는데 음과 양이 만났을 때만이 뭔가 불꽃이 튀게 돼 있어요. 양양이 만나면은 불꽃 안 튀어요. 또 역시 음음이 만나도 불꽃이 안 튀듯이 산화연모제는 공기하고 접촉을 했을 때만이 그 꽃이 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저희는 이 산화연모제를 쓰시면서 왜 열처리를 해야 되는지, 왜 캡을 씌워야 되는지 그 이유도 모르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산화연모제는 열처리가 필요 없고 또한 캡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이 산화연모제가 가지고 있는 메커니즘이라고 보시면 되고 비산화연모제는 굳이 이제가 없어도 가능해요. 이 비산화연모제라는 것은 양이온성을 띠고 있습니다. 마이너스든 플러스든 지그가 그 바탕에 들어갔을 때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비산화연모제를 버진 헤어에다 활용을 하게 된다라면은 색상 표현이 굉장히 어려워지게 돼 있어요. 왜? 음과 양의 조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쳐 버리니까. 이 경우에는 산화연모제가 필요하다라는 거 명심하시면 되고 이 바탕에 적색 바탕에다가 비산화연모제 즉 코팅이나 매니큐어 이런 것들에 노란색을 집어넣으면은 오렌지가 나오지가 않겠죠. 그 이유는 적색 바탕에 원색이 있는 상황에서 노랑이 들어간다면 오렌지가 보여지는데 버진헤어에서는 적색을 베이스에 깐 어두운 검정이 보여지게 돼 있어요. 그 부분에서 탈색이 진행되지 않는다라면은 절대적으로 오렌지가 나오지 않듯이 이런 바탕에서는 산화연모제를 써주시는 게 가장 완벽한 부분이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한간에 유행이 되고 있는 틱톤 칼라 이것들 역시도 비산화연모제인데 그 비산화연모제에다가 탈색제를 플러스 시켰다고 생각을 하세요. 탈색제라는 것은 바탕의 색을 빼주게 돼 있죠.
그 탈색제는 양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비산화연모제가 음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양의 결합에 의해서 탈색이 되고 탈색이 된 바탕에 그 색상이 들어감으로 해서 표현이 될 수 있게끔. 이게 염색이라는 거. 그리고 이 염색약들이 모발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색상, 코트에서 어떻게 변화가 돼가고 돼가는지 이것을 명확히 알으셔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은 참 좋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이 이유 때문에 모발이 가지고 있는 언더코트 굉장히 중요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원하는 색상들이 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적색 바탕에서 황색을 내고 싶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탈색이 진행돼야 된다는 거. 이거는 좀 전에 설명드렸던 비산화연모제에서는 절대 표현할 수 없는 바탕. 산화연모제만이 가능하다. 이 산화연모제를 활용하실 때에 왜 열처를 하지 말고 또 왜 캡을 씌우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산화연모제는 음양의 결합에 의해서 자기들 스스로가 열이 발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열이 발생이 되고 있는 사실 가운데 또 다른 열을 가한다든지 또 캡을 씌우게 된다라면은 그 캡 안에서 생겨나는 수분이라고 그러죠. 우리 눈에는 보이질 않습니다만은 그 열이 차단이 되면은 수증기가 생겨나듯이 똑같은 이유로 수분이 생겨나게 돼 있어요. 이 수분이 즉 우리 모발에 얼룩을 가져올 수 있게 만듭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산화연모제를 활용을 하실 때는 가급적 열 가하지 마시고 또 비닐캡 안 씌우시는 게 좋습니다. 비닐캡을 씌우신다든가 열을 가하면은 오히려 모발의 손상이나 또 얼룩의 가능성이 훨씬 많아진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자, 모발이 가지고 있는 언더코트. 지금은 버진 헤어에서 나타날 수 있는 색상의 관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러지 않고 인위적인 색소, 염색을 했었을 경우에 나타나는 코드라는 것은 이런 바탕이 아니겠죠. 적색을 띄운다거나 적오렌지의 바탕이 아닌 원 자체적인 노랑도 있을 것이고 또 적색도 있을 것이고 혹자는 카키, 녹색도 있을 것이고 또 혹자는 뭐 회색도 많이 할 수 있는 부분들, 이 부분들 바탕이 가지고 있는 색상 자체가 언더코트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은 이 언더코트에다가 우리가 색을 내고자 하는 비산화연모제가 됐든 산화연모제가 됐든 이 제품을 활용을 하실 때에 열을 가해야 될지 아니면은 캡을 씌워야 할지 이 결정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산화연모제가 열이나 캡을 씌우지 않는 반면에 비산화연모제는 열이나 캡을 씌워주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는 사실이죠. 산화연모제는 공기하고 접촉을 해야 되지만 비산화연모제라는 것은 말 그대로 공기하고 접촉을 안 시켜주는 게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산화연모제와 비산화연모제 이것들은 이 다음 항에서 말씀드릴 이제의 역할에 의해서 어떻게 작용할지 그게 결정이 나게 돼 있거든요. 지금은 모발이 가지고 있는 언더코트에 대한 설명이다 보니까 버진내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분 그 부분들은 이러한 바탕이라면은 저희가 염색을 했던 바탕, 색상 혹자는 흑색도 있을 것이고 또 간간히 적색을 띄우는 바탕도 있을 것이고 또 오렌지도 있을 것이고 참 다양하겠죠. 녹색도 있을 것이고 뭐 지금은 많이들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회색도 간간히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핑크니 이런 것들은 전부 이 범주 내에 속하는 것들이니까 같은 계열에 속하는 것들이니까 설명을 띄우겠습니다. 이런 바탕을 가지고 있는 모발이 있다라면은 그 색상이 즉 코트가 되는 거예요. 언더코트. 내 고유의 색상. 지금 가지고 있는 색상. 이 언더코트.
이 언더코트를 명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한다라면은 염색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리고 소비자들한테 그만큼 많은 만족감을 못 드리겠죠. 고객들의 니즈는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는데 저희가 그 고객이 가지고 있는 이 바탕색, 언더코트를 모른다라면은 어느 색상을 선택해야 할지, 또 번호 때는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또 이제의 역할은 어떤 걸 활용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모르게 돼 있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언더코트라는 것을 항상 명기에 두셔야만이 어느 경우든지 원활하게 대처를 해 나갈 수가 있다는 거. 자,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언더코트 바탕색이 오렌지라면은 이 오렌지에서 본인이 소비자가 바꾸고 싶어하는 색상, 즉 희망색이 어떤 색이냐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 이 바탕에서는 번호만 높이고 산화제 농도만 높이면 가능했었지만은 이런 색상을 표현하고 있는 언더코트에서는 조금 다른 이미지가 파생될 수 있어요. 이때에 쓰여지는 게 우리는 보색이라는 걸 씁니다. 이 보색은 그 모발이 가지고 있는 색상, 즉 언더코트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그 반대편에 있는 색상을 보색으로 활용을 하는데 이 보색은 색을 중화를 시킨다는 뜻입니다. 중화색으로 변화를 시켜줘요. 이 중화색이라는 것은 내가 표현하기 쉬운 색상으로 바탕을 바꿔준다는 얘기가 되겠죠. 즉 그림 물감에서 보색은 하얀 바탕밖에 없어요, 실질적으로. 근데 염색에 있어서는 보색이 활용이 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산화연모제 같은 경우에는 음양의 조화라고 그랬죠. 이 보색에는 색상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바탕색을 지워줄 수 있는 파괴력, 힘, 즉 이제의 역할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이제의 역할이 바탕의 색을 지워주고 내가 하고자 하는 희망색이 투입이 되게 돼 있어요. 이때의 보색은 필수적 사항이 되게 돼 있죠. 우리가 어느 경우든지 염색을 편안하게 또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다라면은 그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언더코트를 명확하게 파악을 해라. 그 언더코트에도 오렌지색이 있다라면은 이 오렌지 색상의 밝기입니다. 즉 우리가 쓰고 있는 염색약에는 1번에서부터 10번까지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고객이 가지고 있는 언더코트 오렌지가 몇 번대에 속하는지를 알으셔야 돼요. 그 몇 번대라는 것은 우리 염색약을 쓰다 보면 번호가 있기 때문에 그 번호의 범주에 간주를 하시면 되겠죠. 지금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언더코트가 오렌지인데 연한 오렌지도 아니고 그처럼 강한 오렌지도 아니다. 그래서 적당한 선이다. 중간 정도. 그러면 우리 중채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채도 정도의 오렌지라면은 5번에서 6번 정도 염색약의 번호를 치자면 5번에서 6번 정도의 바탕이 되겠죠. 이 바탕이라면은 내가 원하는 희망색이 뭐냐에 따라서도 사용되어져야 할 번호 또 이제의 역할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이 희망색이 오렌지보다 밝은 색, 즉 황색이다라면은 오렌지에서 황색을 바꾼다는 것은 조금 어려워요. 왜? 이것은 색상이 가지고 있는 채도감이라고 말씀을 드리죠. 즉 노란색, 황색은 오렌지를 제압할 수 있는 힘이 약해요. 그렇다면 황색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보색을 활용을 하는데 오렌지 색상을 중화를 시켜서 황색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색에다 색을 더하면은 어두워진다라는 사실이죠. 어두워지면은 노란색의 느낌이 덜 나오게 돼 있어요. 그 이유 때문에 바탕보다도 밝은 색으로 가고자 할 때는 이 바탕에 5, 6번의 명도를, 채도를, 즉 8번이나 9번 때까지 올려놔야만이 내가 원활하게 황색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즉 희망색이 황색이 아닌 적색이라면 이 적색은 이 오렌지를 완벽하게 제압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힘이라는 것은 채도감이죠. 즉 빨강색은 오렌지가 강하다는 거죠. 강한 것이 약한 것을 제압할 수가 있다는 사실. 이때는 굳이 보색을 쓰지 않아도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왜? 빨강색은 오렌지를 이기니까. 반면에 노란색은 오렌지를 못 이기기 때문에 5, 6번의 채도감이었다면 언더코드가 5, 6번대의 채도감이라면 7, 8번, 8, 9번대로 올리지 않으면 황색으로 바꾸기가 어렵다. 즉 보색을 쓰더라도 황색의 이미지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언더코트보다 강한 색상으로 들어가고자 할 때는 굳이 보색을 쓰지 않아도 바뀐다. 여기에서 염색이라는 것은 내가 하고자 할 때는 항시 바탕색을 이길 수 있는 색으로 가야만이 고객들의 니즈에 쉽게 부응을 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탕보다 강하지 못한다라면 어려워지겠죠. 즉, 이 얘기는 뭐냐면은,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들한테 대학생이나 성인들하고 싸움을 시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대학생이나 성인들 덩치 큰 사람들을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들이 이기질 못하듯이 똑같은 겁니다. 즉, 바탕을 이길 수 있는, 언더코트를 이길 수 있는 색으로 갔을 때만이 우리는 원활하게 색상 체인지가 될 수 있다는 거.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은 염색은 훨씬 쉬워질 것이고, 또 보색을 활용하라고 그랬는데 이 보색을 활용할 때도 막연하게 보색을 집어넣어서만 되는 게 아니고 과연 내가 원하는 희망색에 어느 정도를 함유를 시켜야만이 좀 쉽게 바뀔 수 있을지, 또 내가 원하는 색이 나올 수 있을지. 책자를 보거나 뭐 다른 이런저런 세미나 가봐도 보색의 비율에 대해서는 저는 많이들 말씀들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보색은 희망색의 10%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즉 희망색과 보색을 1대1로 섞어버리면은 보색 쪽으로 치우치게 돼 있어요. 이도저도한 색상이 나오게 돼 있죠. 이도저도 아닌 색상이 나왔을 때 우리는 오히려 더 이쁘다고 표현할 수 있는데,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그것은 내가 원하는 색상이 아니다라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보색의 비율은 내가 원하는 희망색의 10% 정도로 항상 제한을 둬라. 그게 큰 무리 없이 진행을 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처럼 지금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모발의 언더코드, 이 색상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추구하고자 하는 것, 또 내가 선택해서 진행해야 될 부분들이 다 달라진다는 얘기 기억을 하시면 될 것이고, 지금은 오렌지에 비견해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언더코트 바탕이 녹색이었었다. 카키가 도는 색이다. 카키가 도는 색이었었을 경우 이런 부분이 생겨나죠. 이 녹색은 색상의 힘, 즉 그 명도면에서 검정색, 파랑색, 그 다음에 자주색, 그 다음에 녹색으로 순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녹색은 굉장히 무거운 색이고 강한 색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바탕에 이처럼 카키가 되어 있는 바탕이라면 이 색을 바꾼다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이때는 어느 경우든지 바탕의 색을 빼라고 그랬죠.
서두에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렌지 바탕에서 황색으로 바꾸고자 할 때는 바탕의 색을 높여야만이 가능하다고 그랬었죠. 마찬가지예요. 녹색이 바탕색이었다라면은 녹색보다 강한 색으로 갔었을 경우에는 문제가 없어요. 녹색보다 강한 색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검정색, 퍼렁색, 아니면은 자주색. 보라도 아닙니다. 자주색. 빨강색하고 퍼렁색하고 보태면 자주색이 되죠. 그 색은 무거워요. 그 색들은 녹색을 이길 수가 있어요. 지금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코트, 언더코트가 카키인데 카키 중에서도 어두운 색이냐 아니면 연녹색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할 것은 염색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항상 이길 수 있는 색으로 가라라는 거. 이길 수 없으면은 내가 원하는 색은 절대 나올 수가 없다. 그게 모발이 가지고 있는 언더코트의 힘. 바탕이 녹색입니다. 언더코트가 녹색. 여기서 희망색이 예를 들어서 오렌지다. 오렌지는 녹색을 한 번에 제압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녹색은 즉 결국은 탈색을 시킬 수밖에 없겠죠. 물론 오렌지가 살포시 보여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그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색을 활용하는 거라고 그랬죠. 이 보색을 활용하면은 한 가지 색으로도 제대로 표현이 안 되는 거, 보색까지 더하면 두 가지 색이 될 것이고, 또 바탕색하고 겹쳐지면 세 가지 색이 되는데, 이 세 가지 색은 어두운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죠. 녹색 바탕에서 오렌지로 맹글고 싶으실 때에는 오렌지 색상이 가지고 있는 명도, 그 밝기죠. 밝기만큼 탈색을 시키는 게 우선이 돼야 된다는 거. 탈색을 시켜야지 않으면은 녹색의 보색인 빨강색을 보태더라도 오렌지가 나오기는 굉장히 어렵다. 계속 강조합니다. 계속 말씀드립니다. 염색은 항상 이길 수 있는 색으로 가라. 이길 수 없는 색일 경우는 탈색을 시켜야 된다. 즉 녹색을 탈색을 시켜서 오렌지의 색상을 집어넣으면은 오렌지로 바꾸기가 쉬운데, 이때 역시도 녹색이 있는 바탕에서는 오렌지가 한 번에 표현이 안 돼요. 그때는 보색인 적색을 이 오렌지에다가 10% 정도 혼합을 하면은 쉽게 변화가 올 수밖에 없다. 이 변화가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희망색이라는 사실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 때문에 검정 머리카락이 이기지 못하면, 검정 머리카락을 제압하지 못하면 세상을 평정할 수 없다라는 그 말의 새삼 느껴져요. 왜? 유럽인들의 머리카락은 우리 머리카락처럼 어두운 바탕이 아니다 보니까 염색이가 무지 쉬워요. 유럽인들은 색을 넣으면 다 표현이 돼요. 그래서 그들의 교육 방식이나 그들의 염색 시술은 그냥 넣는 거. 근데 우리 한국은, 동양은 안 그러죠. 왜? 바탕이 어둡다 보니까 빼고 넣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빼고 난 다음에 넣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원활한 색상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 여기서 짚고 넘어야 할 것은 어느 경우든지 밝은 색으로, 바탕보다도 밝은 색으로 가고자 할 때는 바탕의 색을 지워줘라. 지운다는 것은 탈색을 시킬 수밖에 없다. 탈색을 시키든지 아니면은 이길 수 있는 색, 그거보다 더 어두운 색으로 덮어줘라. 그러면 바뀔 수는 있다. 라는 거 명심을 하시면 되고, 이 바탕, 즉 지금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색상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쓰여지는 보색, 이 쓰여지는 보색의 함유량은 희망색의
희망색의 10% 이상은 가급적 넘기지 말아라 라는 얘기입니다. 보색은 희망색의 10% 이상을 안 넘기는 선에서 가는 게 가장 이상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나올 수 있다. 이처럼 염색이 어려운 게 아니고 이 법칙을 저희가 잊고 가니까 어렵다라고 평가들을 하시더라고요. 염색은 그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그 고객이 가지고 있는 코트, 언더코트만 알아버리면은 참 쉬워요. 우리 요즘 핸드폰들 많이 있죠. 핸드폰들 많이 있는데 굳이 그 번호를 다 외우지 않고 있더라도 이름으로 찾아가듯이 또 혹은 뭐죠? 단축, 단축 버튼인가? 이게 있어요. 그처럼 단축 버튼을 찾아가면 염색도 굉장히 쉬워진다라는 거. 예, 예전에 우리 국내에서 교육들이 이런 것들을 조금 도외시했던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도외시를 하지 마시고 이론을 먼저 아시고 들어가신다라면은 어때요? 실기는 무지 쉬워져요. 간간히 그런 말씀을 하신 분들이 계세요. 어떤 말씀? 이론하고 실기는 완전히 다를 수 있더라라는 사실. 그런데 이론을 정립을 해 놓을 때에는 어떤 것을 정립을 하냐면은 거기에 비견되는 실기를 수십 차례 아니면 수백 차례 아니면 더 많은 경험을 가지고 기록을 해놓은 게 이론이거든요. 그 이론의 기준에서 진행을 하면은 굉장히 쉬워진다. 이게 모발의 언더코트, 그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색상의 방향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소비자가 원하는 니즈, 희망색이 어떤 것인지만 파악을 한다라면은 염색 참 쉽습니다. 염색이 어렵다고 판단하지 마시고, 자, 그럼 그 다음 항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이 좀 전에는 모발의 언더코트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모발의 언더코트에서 과연 이길 수 있는 색이 뭐고 또 못 이기는 색이 뭔지 또 채도감이 뭔지 이것을 좀 알으셔야 돼요. 채도감이라는 것은 그 색상의 무게라고 보시면 돼요. 색소량, 빨강색이든 노란색이든 저 회색이든 퍼렁색이든 이것들의 밝고 어두운 거. 그러니까 빨강색도 핑크가 있는 반면에 아주 자주색의 깊은 선홍빛이라고 그러죠. 그런 이 느낌의 빨강도 있다라는 거. 그것들은 뭘로 표기를 하냐면은 염색약이 번호로 표기한다는 사실이에요. 염색약에는 번호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육, 일곱, 팔, 아홉, 열. 요즘에는 이 번호가 12번도 있고 13번도 있고 그렇게 표기가 됐다마는 그것들은 일단 제껴 두세요. 염색약 번호가 11번이다, 12번이다, 13번이다. 이것들은 일단 제껴 두세요. 왜? 이것들은 염색약이라기보다도 크림 타입의 탈색제라고 보시면 돼요. 크림 타입의 탈색제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표기할 때 하이라이트나 또 L이나 라이트닝제나 또 HL이나 번호로도 얘기를 하더라고. 1000번도 얘기하고 또 CN도 얘기하고 참 다양하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들은 크림 타입의 탈색제입니다. 크림 타입의 탈색제니까 더 제껴 두시고 염색약의 색상 중에서 빨강색이 과연 초등학생이냐 아니면 대학생이냐 이걸 어떻게 비교를 하면 되냐면은 일단 성인이 된 것은 염색약의 번호 1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우리는 맹도라고 그러죠. 맹도. 10번은 이제 갓 태어난 갓난애기라고 보시면 돼요. 갓난애기들이 나이가 일단 1살이죠. 1살. 그리고 성인들은 꽉 찼다라고 해서 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위에 표기되는 것이 염색약의 맹도라고 한다라면은 이 맹도 속에는 항상 뭐가 있죠? 채도라는 게 있어요. 이 채도를 가끔씩 혼동들 많이 하시더라고. 채도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2차색입니다.
그 2차색이라는 것은 내가 이 색을 써가지고 나왔을 때 색상, 그게 2차색인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채도감이 2차색이 아니고 2차색이나 색상이 아니고 색소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색소량. 그 색소가 얼만큼 강하게 있는지. 뻘검색을 예를 들자면은 뻘검색의 1번은 선홍빛이에요. 그리고 뻘검색의 10번은 핑크란 사실이죠. 뻘검색을 빼면은 핑크가 되는 거예요. 또 펄홍색을 쭉 빼면은 스카이블루, 우리가 하늘색이라고 그러죠. 하늘색이 됐듯이 스카이블루가 되듯이 이게 채도감인데 그걸 색상으로 잘못 표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색상으로 하지 마시고 이 염색약의 번호 속에 숨겨져 있는 내용들은 채도감이다. 채도감은 번호에 따라 달라진다. 염색약의 번호 2번은 채도감이 9다. 3번은 8, 7, 6, 5, 4, 3, 2, 1. 이게 역순으로 가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이거는 어디에서 쉽게 얻어질 수가 있냐면은 그린물감 검정색을 흰색이나 아니면 물을 섞어가지고 자꾸 희석을 시키면은 회색이 되죠. 근데 우리 염색약의 검정색은 그러질 못해요. 회색이 안 돼요. 왜? 그 검정색은 삼원색, 세 가지 색상을 혼합해서 만들다 보니까 어느 회사는 빨강색을 좀 많이 넣어가지고 흑색을 맹글고 또 어느 회사는 노란색을 좀 많이 넣어가지고 흑색을 맹글고 또 어느 회사는 파란색을 많이 넣어가지고 흑색을 만들다 보니까 좀 차이가 있어요. 근데 그린물감은 그러질 않습니다. 그린물감에 빨강색을 서서히 희석을 시키면 핑크가 돼요. 물론 우리 염색약의 빨강색도 원색으로 나와있는 빨강색도 서서히 탈색을 시키면 핑크가 되게 돼 있어요. 서서히 탈색을 시키면서 나타나는 단계, 그 단계를 우리는 대변에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이걸 우리는 고채도라고 얘기를 하고, 고채도는 즉 저명도를 나타내는 게 저명도. 이 중간의 부분을 우리는 중채도 겸 중명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는 저채도 겸 고명도. 명도가 밝은 것들은 색소량이 약하다는 얘기죠. 흐릿한 색상이 나오는 것이고 채도감이 높은 것들은 어둡다는 사실. 이 중간의 부분을 우리는 중명도, 중채도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표현되는 것들이 즉 비비드 색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비비드 색상. 가장 선명하게 표현할 수 있는 공간. 여기에서는 아주 강렬한 빨강색도 낼 수 있고 아주 화려한 오렌지도 낼 수 있고 아주 선명한 파란색도 낼 수 있는 부분. 이 부분. 즉 우리가 염색을 함에 있어서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내가 이길 수 있는 바탕으로 만들어 놓고 시도를 해라 라는 게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부분에서는 보색을 활용해도 어느 정도는 먹힐 수 있는 부분들, 또 강조색을 활용해도 어느 정도 먹힐 수 있는 부분들, 또 강화제를 활용해도 어느 정도 먹힐 수 있는 부분의 영역이 이 영역이다. 이 영역이 비비드 색상을 표현한다. 그 부분까지 바탕을 만들어라. 그게 모발의 언더코드로서 최상의 상태가 된다. 최상의 상태. 이 최상의 상태로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염색을 하게 된다라면은 절대 실패 확률이 줄어든다라는 거. 이 참 재미있어요. 얼마큼 재미있느냐. 빨강색의 1번은 선홍빛이다. 아주 자주색이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진자주색. 자주색이야. 요 자주색을 조금씩 빼면은 강렬한 빨강이 되게 돼 있죠. 즉 빨강은 자주에 지게 돼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강렬한 빨강이 나오는 단계를 넘어서야만이 오렌지로도 쉽게 바꿀 수가 있고 노랑으로도 쉽게 바꿀 수가 있다.
어느 경우든지 염색을 쉽게 하기 위해서는 그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코트, 언더톤을 명확하게 파악을 해라. 이 파악만 된다라면은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이론이라는 게 어떻게 막 고리타분하고 좀 지루하고 이렇게 생각들 하시는데 막상 접근을 해보면은 실기보다도 더 쉽고 더 간단하게 공부할 수 있는 것들이 이론이라는 사실이죠. 염색약의 번호가 뭘 표기하는지, 명도를 표기하는 줄 알아. 그럼 그 명도 속에는 뭐가 있어? 채도가 있어. 채도라는 것을 파악을 하면은 초등학생이냐, 대학생이냐, 중학생이냐가 결정이 되게 돼. 가장 청순한 이미지. 아직은 좀 설익었고, 여기는 너무 노티가 나고, 무겁고, 적당하고, 너무 얇고, 이 표현 방법들로 알아가시면은 굉장히 좋지 않을까. 이 이외의 범주를 벗어난 것들이 이것들입니다. 라이팅제, 하이라이트, 또 CN, 또 1000 이렇게 표기들 하는데 그 표기들만 무시하고 지나가면은 참 재밌지 않을까. 이처럼 모발이 가지고 있는 언더코트를 명확하게 이해를 하신다라면은 염색약의 번호도 쉽게 선택할 수가 있다. 이게 모발이 가지고 있는 버진 헤어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색상하고 좀 다른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들만 완벽하게 파악을 하시면은 이제 활용 방법이나 색상의 선택의 폭이 훨씬 부드러워진다. 기억을 하십시오. 예. 여기에서 이 대목에서 여러분들이 꼭 익혀놔야 할 것들은 뭐냐면은 염색이라는 것은 소비자들의 니즈에 맞춰주기 위해서는 항상 이길 수 있는 색으로 가다라는 거. 이길 수 없는 색일 경우에는 그 소비자의 니즈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기억하세요. 염색은 항상 이길 수 있는 색으로 가라. 자, 이 단원은 여기까지 마치고 이 다음 단원에서는 과연 이 바탕에 어떻게 하면 바탕을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